네, 안녕하십니까. 3주차 유아과학교육은 유아과학교육의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1강에서는요, 구성주의와 유아교육, 그리고 두 번째, 구성주의와 유아과학교육의 순입니다. 네, 첫 번째로 구성주의와 유아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성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성주의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구성주의의 반대, 비구성주의가 있겠죠. 네, 뭐 구성주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인식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구성주의와 우리가 비구성주의를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성주의에서는 다양한 의문점을 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얻게 되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how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가. 그다음 두 번째,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또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쵸? 이것 또한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의문이죠. 그다음 세 번째,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은 무엇에 의해서 변화되는가. 이 세 가지 다 질문을 종합하면은 근대 철학의 산물인 인식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지식을 습득한다 하더라도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그 지식의 습득 과정 어떻게 그리고 이전에 몰랐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이 인간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식 습득하는 것일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은 또 무엇에 의해서 계속 재구성 그쵸? 재개념, 변화되는가? 이게 바로 인식론입니다. 자, 인식론은 인간의 삶의 기원, 본질, 한계를 연구하는 학문 중의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철학, 또 심리학의 주요 연구 과제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인식론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제 주로 인식이 어떻게 해서 성립하고 발달하는지, 지식 역시 또 몰랐던 개념들이 생겨나고 또 A 개념에서 좀 더 심화 확장돼서 B 개념이 생기고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 거죠. 또한 인식의 대상은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 구성주의는요. 자, 여러분들 A라는 이와 한 개인이 있다고 쳤을 때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개념, 객관주의적인 인식론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은 이제 우리 유학과학 교육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구성주의의 반대, 비구성주의입니다. 자, 객관주의적으로 인식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의 그림은 A, 유아는 자, 여기 객관주의적 인식론에서는 지식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변하지 않는 어떠한 실체이다. 지식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틀 안에. 자,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자, 그쵸? 네, 객관주의적인 인식론 입장에서는 언어나 표상에 의해서 발견되거나 전달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자, A에게 어떠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말로 설명해주고, 그쵸? 그 풍선 안에 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거야. 더 많은 바람을 넣으면은 공기 양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일일이 말이나 또는 구체적인 결과물, 표상을 통해서 발견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와 대상이 이 개인과 이제 상호작용하고 있죠. 이렇게 지식이 고정되는 실체라고 보는 입장이 객관주의적인 인식론, 다시 말해서 비구성주의입니다. 자, 인식론적인 이 가정 관점에서 이제 교육 패러다임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런데 이거와 다른 관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구성주의 개념에서는 주관주의적인 인식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인식론의 큰 틀 안에서는 앞에 살펴보셨던 객관주의적인 인식론에서는요. 지식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이다. 변하지 않는다. 해서 언어나 표상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했으면 여기 주관주의적인 인식론에서는요. 지식은 독립적으로 어떠한 존재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맞습니다. 문화나 전통을 통해서 형성된 의미를 가진 구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개개인의 유아, 그렇죠? 학습자. 이 개개인이
관찰, 스스로 관찰하고 스스로 뭡니까?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이 지금 이때는 다르네. 이럴 때는 달라지네. 이렇게 반성적인 사고를 하고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개인이 A 개인과 B 개인과 C 개인, A유와 B유와 C유와의 관점에서 자, 각각 다 다른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관주의적인 인식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에서는요. 개별 유아가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스스로 반성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학습자는 스스로, 네,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의미를 네, 구성해 나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맥락에서 우리가 유아과학 교육을 이해할 때 영유아를 능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지식 구성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네, 개체로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주의 맥락에서의 학습은 능동적인 네, 하나의 연속된 일련의 구성의 과정이며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왜? 그쵸? 각각 해당되는 지식도 그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 구성원들끼리 공유된 어떤 약속인데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네, 시대나 이런 문화나 사회에 따라서 변화무상한 이런 과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학습자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현재 지식과 현재 경험,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의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반복, 네, 연습함으로 인해서 의미 있게 새롭게 네, 또 다른 개념을 연결한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는 것을 학습이라고 본다.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의 사고 과정이다. 또는 자기 스스로가 나름대로 이렇게 네, 연결해서 지식을 조직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자, 인풋, 자극이 들어왔어요, 유아에게.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다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물을 넣었더니 내가 알고 있던 이 밀가루 반죽이 상태가 달라지네. 또 다른 지식이 형성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물과 비슷한 기름을 한번 넣어볼까? 기름과 밀가루를 섞었더니, 물과 밀가루를 섞었을 때 또 다르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유아가 스스로 계속, 네, 지식을 구성해 나가면서, 네, 세이브, 저장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유아가 자신에게 나름대로 독특한 의미로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게끔 연결을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객관주의적인 인식론, 비구성주의에 있는 것처럼 말로 또는 표상으로 개념을 심어주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주의에서는요. 교사가 유아가 나름대로 독특한 이 지식을 의미 있게 내면에 나갈 수 있도록 고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림과 도표를 살펴보셨던 구성주의 개념을 네,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구성주의란 지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인식론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특히나 세부적으로 들어갔었을 때 구성주의는 어떤 인식론이었죠? 네, 맞습니다. 객관주의적인 인식론이 아니라 주관주의적인 인식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고 학습해 나가는지에 대한 학습 이론으로 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구성주의는 유아 스스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하며, 자, 이러한 사고 과정에서 지식이 자신의 것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까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은 객관주의적인 인식론, 비구성주의처럼 단순히 그냥 교사에 의해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것, 창조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주의 입장에서의 학습 방법을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성주의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제가
비구성주의 아주 비교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습자는 누구죠? 네, 맞습니다. 학습자를 능동적인 구성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구성주의에서는요,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수용자였다면, 우리 구성주의에서는 생각 아이디어를 늘 창출하는 능동적인 창조자, 지식을 능동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구성하는 자입니다. 교사의 역할은요. 자, 비구성주의에서는 네, 교사는 지식 전달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학습이 돼 나갈 때 네, 이렇게 빨리 하자. 촉진자 또는 나름대로 교육 과정을 정해져 있는 틀에 따라서 실행하는 자라고 봤다면 자, 구성주의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듣는 자, 그쵸? 이 아이가 A라는 유아가 어떻게 지식을 구성하는지를 들어봅니다. B라는 유아는 또 다르게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네, 한번 관찰하고 들어봅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들의 지식 구성 과정을 연결시켜 주는 거 촉진시켜야 되죠. 그래서 촉진자, 안내자, 조력자 또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용기를 부여하는 자, 지지자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뭡니까? 네, 한번 정해져 있는 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네, 그쵸? 활동마다 만나는 유아들의 특성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주어지겠죠. 자, 학습의 지식 형성은요, 비구성주의에서는요, 백지 상태에 있다라고 봅니다, 전제를. 그래서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수한다. 근데 외부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지식 형성이 달라진다라고 본다면, 구성주의에서는요, 학습자가 기존의 지식을 바꾸거나 수정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내적 작동에 의해서 지식이 형성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자, 비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부적인 학습 상황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교사, 유능한 교사를 만나는지, 왜? 더 지식을 잘 전달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교실 환경 세팅하에서 네, 마련해 주는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교재나 실험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구성주의에서는요, 네, 외부적인 학습 상황, 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개념, 선행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비구성주의에 있는 것처럼 외부적인 학습 상황 또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다가 플러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자, A 집단과 B 집단, A반, B반이 있는데요. A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유아들은요, 기존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과학 실험과 유사한 실험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견학도 많이 가고 관찰도 많이 하고 기존에 있는 개념들이 빵빵한 상태라면은 B 집단의 유아는요, 이런 거와 관련된 유사한 경험 하지 못했어요.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외부 학습상이 주어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식의 양이나 기존의 개념, 현행경험이 많은 유아들이 훨씬 더 심화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관점에서는요. 자, 그 비구성주의가 의도적인, 이제 교사가 미리 조금 의도하고 목적화해서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친다면, 구성주의는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창조적이고 새롭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실용적이고, 중간에 실행을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럼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교육과정에 변형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중심. 그 다음에 네, 교육 방법은요. 비구성주의가 지식 전달이기 때문에 강의 여러 번 네, 반복하는 거,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 암송, 그 다음에 약간 네, 일제식, 도제식 수업이었다 한다면 구성주의에서는요. 지식 구성을 네, 스스로 해나가는데 친구와 함께 또래 학습 뭐 이런 것들도 강조되기 때문에 협동 수업이라든지 또는 소집단 활동으로 하는 실험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친구들의 이런 논리적, 비판적, 그쵸? 이런 사고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 학습.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지식을 내가 외우고 암기하는 것들에 넘어서기 때문에 고등 사고 학습, 비판적인 사고에 초점을 둔 교육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평가는 어떨까요?
당연히 비구성주의에서는요, 얼마나 알게 됐는지 양을 측정하는 양적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학습자를 서열하기 위해서 많이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순서대로 학습자를 서열할 수 있죠. 자, 그거에 반대로 구성주의에서는요,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그쵸? 근데 어떤 방법으로기 때문에 양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질적인 평가가 여기서는 필요하고요. 교사 자신의 이런 교육 방법을 평가하는 거. 내가 이런 교수법을 썼더니 아이들이 훨씬 더 지식을 심화 확장 스스로 잘할 수 있었어. 내적인 동기부여가 잘 됐어. 라고 해서 교사 자신의 교육 방법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 특색으로는요, 비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자, 한마디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지식 전달 교육이라고 한다면, 네, 구성주의는 오히려 자기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습 방법이다. 그 다음에 비구성주의가 듣는 것을 강조해야 되죠. 주의를 집중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 전달하는 것들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된다면, 구성주의에서는요, 선생님의 말을 듣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열이 있고 양적 평가가 주어지는 비구성주의에서는요, 이기적인 좀 맥락, 경쟁주의적인 교육이었다면은 구성주의에서는 그것보다 친구와 함께 너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이때. 해서 공유하고 하는 협동주의적인 교육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구성주의는 좀 비인간적인 인간 교육이라고 한다면 구성주의에서는요, 좀 더 인간 친화적인 인간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부터는 이제 시험에 조금 나오는데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주의 접근에서의 유아교육 교육학습 원리, 그 첫 번째. 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맥락이기 때문에 구성주의 접근 방법은 교사 중심인가요? 유아 중심인가요? 네, 맞습니다. 학습자 중심인 유아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유아 자신이 스스로 구성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습은 유아의 관점에서 굉장히 능동적인 과정이다. 내가 스스로 발견해 나가고 내가 찾지 않으면은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요. 지식 구성을 위해서는 실제 사물을 가지고 자 만지고 행존 액티비티 그 다음에 실제로 놀고 감각적으로 관찰하고 냄새 맡아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변화를 일으켜보고 이렇게 실제로 놀고 실험해보는 거 플러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노는 게 아니죠. 이거 왜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해서 지속적인 사고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실 환경이 유아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좀 지원하고, 그쵸. 그 다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실 환경이 정해져 있는 과학 역량 이렇게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달라지는 매체, 그 다음에 환경 구성, 세팅 과정, 그 다음에 유아들이 더 좋아하는, 더 선호하는, 더 원하는 학습 재료들이 좀 더 풍부하게 많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능동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환경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교사의 지원이 단순한 지식 전수자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식을 조성하는 것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성주의 이런 유아 과학교육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은 어떻게 우리가 세팅을 하셔야 되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움직임이 편리한 공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왜? 그 즉각 활동에 따라 아이들의 관심에 따라서 변화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아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구 공간을 좀 가능한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하자. 그래서 바퀴 달린 도구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서 유아가 스스로 나 이거 필요해 하면 즉각 가져다가 쓸 수 있고 실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성을 충분히 북돋는 분위기를 제공하셔야 되고요. 자, 공간 간의 이런 그러니까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허용해서 어떤 영역에서는 가지고 오면 안 돼. 언어 영역 거야 해서는 안 되죠. 이 아이가 과학을 하다가도
굴러가는 사인펜, 뭐 색연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미술 영역에 가서 또는 그러한 색종이가 필요하다.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게끔 허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얼만큼 허용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도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의 모양, 크기를 포함해서 교실 전체의 물리적인 구성이 상호작용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늘 끊임없이 어떻게 배치를 할까? 그렇죠? 어떻게 환경 구성을 할까? 물리적인 구성을 세팅을 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요, 교실 전체를 과학적인 환경으로 다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좀 활동량이 크고, 그렇죠. 물리적인 이런 그 구성이 막 소집단을 넘어서서 대집단으로 같이 막 일어날 경우에는요, 모든 영역을 다 무시하고 모든 환경 세팅을 자, 오늘 이 시간만큼은 과학 활동으로 다 연결시켜 쓸 만큼 상호작용에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 사회적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주도록 환경을 조직함으로써 교육에는 유아가 주도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제공해 주세요. 자, 이 재료들의 대표적인 것은 재활용품입니다. 여러분들 요구르트 마시고 남은 병이라든지 휴지, 각 이런 것들은 정말로 구성주의 과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쓰다 남은 물건들, 재활용품들, 뭐 사용하지 않는 이런 장난감들 언제든지 버리지 말고 다양하게 재료를 마련해 두시면은 아이들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과학 교구가 될 것입니다. 자, 교사가 고안하고 비치하는 활동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다음에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을 만큼 활동들을 배치를 하고요. 또래가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좀 활동들을 많이 배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교실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뭐 계절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 그 달마다 그 우리나라에서 뭐 주요한 행사라든지 그쵸? 뭐 추석, 뭐 명절이 끼었다. 그러면 이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분경의 환경 요소를 마련해서 과학 활동, 구성주의 활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 교사들이 제일 안 되는 건데요. 구성주의 과학을 한다면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 너 이 자리에서 해. 친구들과 떠들면 안 돼. 친구들과 같이 움직이면 안 돼.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음인데 친구들과 떠들고 장난치는 소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의 소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막 물체를 굴립니다. 굴리면서 저기 교실 끝부터 저기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런 움직임은 아이가 활동에 몰입해서 막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제재하거나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딱 지켜보시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소음, 움직임은 당연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